휴가를 마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구설수에 떠올랐습니다. 그 신호탄이 된 건 바로 이 한 줄. 경선 일정과 관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이 대표가 원희룡 예비 후보에게 윤석열 예비 후보가 금방 정리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리된다면 놓고 본다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 후보 쐐기를 박았습니다.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같은 당의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대표의 공정성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특정 후보, 더군다나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다 못해 다른 경쟁 후보인 원희룡 지사에게 금방 정리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직접 이 대표에게 물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최고위에 참석한 이 대표의 분위기는 싸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결국 이 최고위에선 내일 열기로 했던 토론회는 취소됐고 다음 주 토론회는 비전 발표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당내 신경전은 점점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이준석, 윤석열 곧 정리로 정했습니다. 이 말을 직접 들었다는 원희룡 후보가 이건 지난 12일 날 당시 상주에 있던 이준석 대표와 통화하면서 얘기가 들었다는 건데요.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오늘 얘기했고요. 뭐 앞뒤에 워딩도 있지만 옮기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자타가 다 아는 친윤 후보인데 네. 이 말을 딱 듣고 뭐 처음에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인정 안 하시면 어쩌려고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말을 딱 듣고 어땠습니까? 느낌이? 글쎄 뭐 그 말 뜻을 구체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국민들께서 그건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그 말의 뜻이 어떤 건지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또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말을 함으로써 당대표로서 이제 공정한 선거 관리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혹을 사고 또 공정성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예. 그러나 뭐 지금 굉장히 갈등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또 그런 부분이 뭐 차분히 정리가 된다면 또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워낙 뛰어나고 또 그 판단력이 좋으니까 조만간에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정리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정리 조심했었어요. 고정리랑은 유정리랑은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알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만 보면 지금 국민은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당 대표와 후보가 싸운다. 이러면 이제 뭐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결국 공정성에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당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떤 상황이 더 우려가 되냐면 예상대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1등을 할 경우는 문제가 좀 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당대표와 대선 주자로서의 갈등은 계속 유지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2등을 할 경우에 또는 박빙으로 또는 간다면 박빙으로 상황이 좁혀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당대표의 공정성의 시비와 문제 제기를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은 좀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굉장히 한 10년 동안의 정치 경험 또 굉장히 판단력이 좋고 상황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최고위에서도 이제 뭐 아주 스무스하게 일단 뭐 토론의 문제도 당연히 취소됐고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뭐 긴밀히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면서 또 이게 갈등이 계속되면 나중에 그 당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건 양쪽이 다 인식을 하고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이제 더 크게 인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잘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의 취소도 사실은 저는 좀 짚어봐야 네. 되는 것이 어쨌든 유력 후보가 불참을 한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접수가 된 형국이잖아요. 그건 아니 거기는 저 원희룡 후보도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유력 후보 한 네. 두 분이 말씀 네. 이제 이러면 12 저희가 이제 먼저 경선을 치르고 있으니까 제가 상황을 이후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러면 12명 후보들이 이제 말하는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이제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국면 자체는 이제 공정성 12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가 맞다 이 이야기 하실 거예요. 일단 이제 돌고래의 불만을 들어주다 보면 멸치의 불만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후보들마다 왜 저쪽의 거는 들어주고 내 거는 안 들어주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주장이 틀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정리 얘기를 잠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 뭐 그 부분이야 사실은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저희가 정리를 조금 근데 하면 정- 오늘 아침에 네. 이준석 대표가 앞서 봤잖아요. 모두 발언도 없습니다. 하고 예. 비공개회에서 최고위원들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리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윤 전 총장과 자신과의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참석자가 우리 JTBC 예. 기자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도 했지만 직접 대화 당사자인 원희룡 후보는 이게 상황이 정리된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그 뜻이 아니고 이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을 한 두 사람, 말을 한 사람과 말을 들은 사람의 이 독해가 서로 틀려요. 그런데 한 분은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고 말을 한 분은 들으신 분은 한국고사 전국 수석했던 분 아닙니까? 네. 사법고시도 전국 수석했죠. 그렇죠. 사법고시 수석인가요? 수석이 아니고? 수석일걸요? 원희룡 후보. 예. 예. 아무튼 이 똑똑한 두 분이 말이 틀려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결국 이제 이런 굉장히 심각한 그 상황을 야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당 대표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정리를 해 가셔야죠. 정리를 어떻게 해요? 또 정리가 나오네. 이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황을 대해서 정돈- 상황에 대해서 뭐 이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긴밀하게 대선 후보 측이랑 그 협의를 통한 제가 볼 때는 대화를 쉽지 통해서 쉽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끌고 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뭐 그 의지는 당연히 그렇게 그리고- 하는 게 맞고 당연히 이제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대표가 근데 이제 이미 약간 여기서 약간 좀 굉장히 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처음에는 약간 흥행을 위해서도 예. 이준석 대표의 저런 이를테면 후보와 티키타카 하는 느낌에 그게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말할 때 공정성 시비로 가버리면 선거 불복 상황이 오는 것을 전초전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럼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라고 하는 그 단어 가지고도 후보와 또 대표가 싸우는 양상이에요. 또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런 역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은 아니다라고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원희룡 후보께서는 또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잘못 따랐다는 이렇게 이어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이게 때문에 그냥 말만 그런 분란이 게 아니라 계속될 겁니다. 근데 원희룡 이건- 후보가 앞뒤 워딩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전달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예. 본인이. 근데 그것까지 전달하면 또 다른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그래서 그런 언제 원희 후보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른 그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이런 공정성 문제가 경준위에서 발생을 하니 차라리 빨리 선관위 체제로 옮겨가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공정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나오죠.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잘 근데 몰라서 여쭤보는데 선관위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힘. 그건 좀 이따 얘기하니까 또 기다려보고. 있어요? 지금 뭐 근데 이 문제는 있어. 사실은 왜 뭐 저희가 그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제 경선 연기 가지고 이제 이게 당원 단계가 맞냐 안 맞냐 가지고 그 이낙연, 정세균 의원 측에서 연기하는 것이 맞다. 당원에도 그 규정이 돼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 또 반대했었잖아요. 당원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죠. 아니 그거랑은 다르다니까요. 그게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있는 룰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상당한 사유로 경선이 연기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라는 해석의 문제라면 후보가 대표랑 직접적으로 지금 한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건 공정성이 다른 문제인 거죠. 이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 문제는 뭐 법리적 해석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빨리 이제 선관위 체제로 전환하자 해서 26일 날 이제 예. 선관위 체제 전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공정성 문제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이제 강훈식 의원님이 자꾸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서 좀 얄밉지요. 맞아요. 강원수 의원 주특기가 그거 아니에요. 싸우지 마세요. 늘 주특기가 그거지. 조금 있다가 또 여기 민주당 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항상 여야의 주제를 똑같이 갖고 나오니까 뒤에 또 이렇게 싸움을 붙이세요. 우리 그럼 박 됩니다, 차장님도 뭐. 싸움 잘 붙이네. 여기가 싸움을 붙이는 분이죠, 여기가. 저는 시청률 지상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그 화해를 하려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네.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녹취록이 있다 없다. 당시 통화 내용이 녹취록으로 정리돼서 녹음이 됐고 녹취록으로 정리돼서 일부 유출됐다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녹음을 안 했는데 녹취록이 왜 있냐. 그냥 통화 내용을 궁금해하니까 정리한 문건이 돌아다닌 거다. 라고 조금 얘기했습니다. 부정확하네. 그게 아니라 유출된 녹음 파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네, 유출된 녹음 파일이 그러니까 없다. 녹음했다 안 했다는 얘기가 네. 없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거 좀 미묘한 이겁니다. 다르네요. 정확한 워딩이 페이스북에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녹취하지 않았다는 쪽에 그건 좀 뉘앙스를 다른 둔- 아니라는 거죠. 워딩은 네, 조금 워딩은 다른 거죠. 다른 검사장 거죠. 출신이 네,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거는 유출되었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유출이 안 되었다라는 게 방점이 찍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출의 방점이 찍혀 있는 워딩이죠, 이거는. 네. 그렇군요. 이것도 어쨌든 근데 자꾸 이렇게 사실관계를 갖고 대표와 유력 후보가 다투고 있으니까 근데 뭐 저기 유력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유력 다른 후보 분들이 다 측에서 말씀하시지. 제가 알기로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걸 유력 주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발뺌하는 게 더 문제다라고 예. 페이스북에 역시 모든 싸움은 사실 페이스북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또 올려 그래서 뭐 오늘 또 우리 우리 당 원로들이 다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좀 적게 하고 말 좀 줄이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혹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뭐 윤석열 입장? 후보와 직접 뭐 대화하고 그런 건 없는데 네.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밖에 있을 때 그 당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압박을 해서 이제 당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당 대표로부터의 어떤 계속적인 공격이 있으니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뭐 그 일환에서 이제 되게 우려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정권 교체에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우려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쪽의 그 후보 측의 입장은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원칙은 어느 경우나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기반해서 하여튼 예. 선관위에서 각종 그 진행하는 어떤 토론회에 이건 적극 참석하겠다 이런 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강훈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제 남은 문제가 선관위원장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일부에서 선관위원장 유력 후보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분이 사실은 분공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정점식 의원의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병수 위원장님의 동생분 인서범수 그 의원께서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립성을 잃었다. 뭘 잘하긴. 예. 지금 이제 경선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논란이 많았는데 선관위원장까지 하면 이건 불공정한 인사 아니냐. 정점식 의원 역시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분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지적한 바대로 이제 서병수 의원님의 그 동생인 서범수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의 뜻이 전달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경선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대표 이 대표님의 그 여러 가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준위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논란이 또 생겼고요. 문제 또 절차적으로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이제 후보들이 한 13명 있는데
등록된 후보는 제가 6인가 4인가 선관위 등록은 6명입니다. 예, 당 그렇게 돼 있고 예비후보가 또 4명이고요. 등록 안 된 분도 있고 거기에 또 최근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분은 포함이 안 되고 하는 그 절차상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경준이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뭐 특정 분이 부적절하다보다는 좀 더 넓게 좀 후보군을 재논의를 해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있는데 그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논의가. 예, 지금 서병수 지금은 경선준비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네. 이제 네. 서병수 현재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강력히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가 나왔죠. 일단 윤 캠프에서는 불만인 거죠, 사실. 그건 뭐 여러분이 다 불만 아니던가요? 저기 뭐 우리 원희룡 의원님께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자꾸 경선 준비위원장이면서 선관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경선 준비단장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저희가 보면 저희 비슷한 당에서 분인데. 같은 역할인데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싸움 붙인다 그래서 말씀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당은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 당규를 1년 전에 확정한 겁니다. 대선 룰 자체를. 룰 자체. 그래서 그 룰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근데 오늘도 아마 최재형 후보인가요? 거기서도 뭐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또 뭐 여론조사에 뭐를 해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경선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1위 후보는 이대로만 잘 유지하면 제가 1위를 하는데 대표도 그렇고 자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준비 미흡한 지점에다가 또 대표의 캐릭터까지 좀 얹어서 이게 분란의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아까 짚어드린 거죠. 아마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의 지금 역할이 네, 강훈식 민주당 경선준비단장 역할과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조금 다른 거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까? 여기는 이제 경선 준비단장은 후보들이 등록이 되고 예비 단계에서 그 규정을 만들고 그러면서 경선 준비 단계에서 그 토론회가 있었죠. 후보들 등록을 하고 예비 후보하고 예비 다 후보 예비 있었죠. 다 돼 있었죠. 등록된 후보를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 예. 경선 준비위원회는 제가 이제 서울시장 그때 그 후보 때 그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경준위에서 그때는 경준위에서 전체적인 룰에 대해서 기본 이제 얼개를 만들어서 그 안을 선관위에 주면 선관위에서 그 안을 최종 확정해가지고 비슷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좀 근데 다르죠. 지금 보시기에 서병수 위원장이 좀 불공정할 소지가 있는 그게 이제 일들을 문제가 하나요? 그 대목인데 그게 사실은 대표가 그 권위를 실어주는 거거든요. 공정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대표랑 가까운 의원 서병수 위원장께서 선관위도 하려고 하니까 대표의 불공정성 때문에 불공정을 비치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장이 불공정성을 의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은 앞으로 뭘 임명해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서병수 의원님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후보로 새로운 선관위원장으로 해서 공정성에 시비가 없게 하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다투고 있는 이 타이밍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후보를 만났습니다. 자리를 주선한 정가빈 전 의원님이 국회 부의장에 따르면은 네. 뭐 화이팅 이런 얘기를 약속하자. 윤석열 함께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 얘기는 그렇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함께 손을 모아 윤 후보를 위해 화이팅하자고 약속했다라고 정가빈 전 국회 부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윤 후보가 당대표의 갈등 속에 너무 흔들리는 것 같으니 평소에 비판적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도 이걸 보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뭐 소위 그 좋은 조언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딩은 사실은 조금 더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이 워딩은 이 후보가 괜찮다거나 안 좋다거나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공을 좀 더 드리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말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김종인 위원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지지하기도 좀 모양이 애매하니 아마 워딩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는 좀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바로 지금 뭐 갑자기 서로 간에 그 관계를 맺는다 이거보다는 아마 그 지금 워낙 상황을 사실은 전례가 없던 상황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당 대표와 어떤 후보의 이 문제는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죠 우리 정당 역사에서. 예. 그러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아마 최근에 이 대선을 못 상황에 봤습니다. 대해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얻는 차원이었고 그 정가분 의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 상황을 인식하니까 이게 주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 강훈식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 대안이 없다 이 부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자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런 그러니까 아직은 탐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예. 해석이 돼요. 그리고 아니 이거는 지금 정가변 의원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김종인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없지 이게 않는- 대안이 없다는 취지에 공감했다라는 게 이제 그 정가윤 의원의 말씀이신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 취지에 공감했다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예를 들면 워딩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참 이 말이라는 게 오해 소지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그게 똑같은 아니라 얘기 가지고 원래는 뭐 정권 교체에 공감했다든지 예. 보통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워딩들이 나오는 게 야당 인사들의 모임 하고 나면 큰 뜻의 대의명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조금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상황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대선 후보고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 아마 정권 교체 취지에 공감했다 하면서 김정인 위원장의 이제 뭐 어떤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슈가 갔는데 이건 딱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아니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좀 아쉽긴 하죠.